토론을 시작했다 하면 논쟁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들을 위한 쉽고 친절한 시사 프로그램 육신의 시사 맛집입니다. 오늘 육신의 시사 맛집을 찾아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회 김태엽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UBC 울산방송 취재팀장 조윤호 기자.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U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여론조사가 울산시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후보 그리고 울산 교육감 후보에 관한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어떤 여론조사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그 여론조사는 UBC 울산 방송이 그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 지역 반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으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UBC가 준비한 여론조사 중에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역점 사업, 울산이 이제 해야 될 역점 사업이 뭔가를 이제 알아본 것이었는데요. 어떤 분야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역시나 이제 경제, 민생 경제 나왔는데 이제 민생 경제 활성화가 27.5%,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가 19.7%, 대중교통 개선이 14.1%, 의료 인프라 확충이 12.6%,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 11.1%,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 육성 9.8%로 이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뭐 항목들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 항목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처장님? 저는 이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한번 꼽아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성장 동력인데 별로 인기 없는 거를 꼽긴 하는데 그 이유가 대중교통이 이제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 이게 기후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지금 울산에서 신도여객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고, 이게 대중교통 문제. 또 하나가 신성장 동력,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 문제인 것이고, 울산이 인구 감소되는 문제, 공동화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에서 이제 계속 탈울산을 하는 이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 문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민생 경제, 신성장 동력, 그 다음에 뭐 또 인구 감소 이것이 다 연동이 돼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보면 이제 뭐 그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항목에 관심이 좀 가든가요? 저는 이제 울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나 뒤쳐져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의료 인프라 확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많이 아파서 편찮았기 때문에 거의 한 1년간을 울산과 부산 등지를 조금 전전하면서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결국은 서울로 갔고 제가 울산에 산 지가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울산을 떠나서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제 의료 이제 조금 문제를 겪으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울산 전문의 비율이 뭐 전국은 한 5.9%인데 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1.7%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울산 의료기관은 96군데인데 그 중에 이제 공공의료기관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전국 평균 5.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좀 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역점 정책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있었는데 거기서도 단연 주제가 이제 인구 유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2위로 나왔잖아요. 19.7%.
지금 울산에 지금 탈울산 행렬이 거의 66개월째. 그렇죠. 5년. 줄어들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5년이 넘는 거죠. 네. 코로나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100만이 언제 붕괴될지가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들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원래 울산시 계획 인구는 140만을 목표로 원래 160에서 낮추고 하다가 그래 됐는데 지금 좀 있으면 창원 특례시나 아니 고향 저라면 따라잡힐 수 있을 만큼 성남, 약간 뭐 위험한 건 수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얼마 전에 이제 분석을 했더니 수도권으로 많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 유출한 분들이 어디로 종착지를 저희들이 봤더니 의외로 인근 도시였어요. 양산, 부산 해운대. 굉장히 좀 놀라운 저희들이 통계로 좀 파악해서. 아니 울산의 그 기사를 보면 울산의 집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그런 것도 것도 영향이 그 젊은 네, 세대들은 이제 그 싼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인근 도시, 네. 양산이라든지 네. 굉장히 경주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울산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있는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이제 후보들이 그런 인구 대책을 막 이렇게 내놓는데 뭐 일자리 창출 굉장히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많고 실제로 울산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일자리 창출 예산에 저희들 천문학적인 돈을 매년 이렇게 붓는데 약간 한 발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보면 이런 절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고 저희들 울산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면 어느 다른 도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우리가 인구를 데려오면 이쪽은 이거 빠지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인구 정책을 또 한다면서 또 예산을 부을 것이고 또 우리 뺏기고 이게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 또 불교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그런 시점에서 뭐 집은 부산이더라도 생활을 울산에서 하면서 울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활동을 하면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교통 광역 교통망 확대와 더불어 가지고 생활력 인구에 좀 주력해야 되고 도시 개발 또한 산단을 지나치게 개발해서 주거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압축적인 도시 형태로 해서 그렇게 그런 좀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확 제가 설득이 되는데요. 국회로 가시거나 국회로? 시청으로 가시거나 그래서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인구 유입 뭐 확대 이런 방안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헛고에 좀 그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각 캠프에서는 네. 조 팀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입안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저기 인구 감소 또 경제 활성화 이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 뭐 부경 메가시티 있지 않습니까? 뭐 공식적인 출범도 한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기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메가시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이제 인구 양극화 문제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유출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건 뭐 비단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간사이 광역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조금 하면서 수도권 문제를 조금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세계에서 좀 갖고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조금 우려로는 너무 좀 이게 속도감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작년 10월경부터 얘기가 나온 이래로 거의 6개월간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통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는 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활을 울산에서 하시는 이제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반대로 울산에 있는 분들이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을 부산으로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것이라든가 이제 좀 볼거리,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히려 유출되는
이제 그런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있고요. 속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지금 가덕도 공항 네, 문제가 지금 네. 초매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음. 그 용역 결과가 네.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계절 개항 시기가 예상을 뒤엎고 2029년 이후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훨씬 늦어지죠. 네. 훨씬 늦어지면서 한 35년까지. 예, 2035년 네. 이렇게 늦어지면서 이래 되면 이제 볼리곤 메가시티의 가장 지금 메인 축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 속도 부분하고 이제 뭐 다르지 않을 바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마지막 멘트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맛깔나는 한 줄 평. 역시 이 시간에도 김태회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저는 한 줄 평이 그림의 떡이다. 사실 지금 너무 이제 실질적인 떡을 이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울산 시민의 열망과는 달리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울산의 이제 공공의료 시설 같은 것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림의 떡이 아닌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울산 시민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향후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원수는 맛집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 소비자의 그 취향에 맞고 금방 물리지 않을 메뉴를 잘 설정해야 된다. 물리지 않은 메뉴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야죠. 같이.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시사의 절대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